13번 문제도 좀 난이해요. 많이 난해한데, 만남의 달. 어떤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 패킷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만남의 월, 만남의 날짜, 만남의 시간을 찾아야 되고, 힌트는 위성 연결 장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갈게요. 만난다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게 뭐 어떤 문자열이 주고받았을 테니까 그걸로 찾으려고 했고요. TCP/D 스테이트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 뭐 UDP, IGMP, DNS, HTTP 이렇게 통신한 게 있어요. 근데 와이샤크로 13번 문제를 열어서 보면은 대부분이 뭐 DNS, UDP, HTTP 이런 통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뭐 미시라는 단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FRA, contains, 미. 여기 보면은 밑이 들어간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요거가 맞는지, 여기 어떤 힌트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밑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고요. 포스트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혹시 이거는 뭐냐면, X 클라이언트가 이제 안드로이드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트고, 어솔라이제이션에서 OAuth라는 API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주고받는 전문인 것 같고요. 즉 모바일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send ID, send name 아니라는 애가 보냈고 그 메시지 텍스트 still should be careful, pay attention within September at 5 p.m.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만남을 조심해야 되고 금액에 집중하고 want to meet 이때 만나고 싶다. September at 5 p.m. 오후 5시 9월에 만나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찾은 것 같아요. September 그리고 5 p.m, 5 p.m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 외에 그게 없어요. 일자가 없어요. 시간하고 월이 나왔는데 문제 지문에서 말했듯이 일이 없는 거예요. 만남의 달, 만남의 시간을 찾았는데 날짜가 없는 거죠. 9월 며칠 날 만날까 해서 1부터 31일까지 다 대입해 보셔도 되고요. 사실 그렇게 게시행으로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특별한 게 없어서 이제 보다 보면 좀 특이한 것들도 꽤 나오는데 뭐 트루, 석세스 뭐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쭉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다가 그 경위도를 한번 봤었어요. 이제 주고받는 전문 중에 경위도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레티튜드, 롱지튜드라고 하거든요. 경위도는 영어로 LAT, LONG 이렇게 주고받아서 여기서 또 힌트가 위성 연결 장소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위성하면은 경위도를 좌표를 가지고 통신을 많이 하니까 스트링스로 경위도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려고 그래서 LAT 뭐 이런 걸로 검색했거든요. 보면은 뭐 별건 없고 여기 보시면 LAT랑 LNG 경위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구분자는 이거라서 LAT, LNG 이런 식으로 뽑아봤거든요. 근데 꽤 많아요, 이게 내용이. 경위도가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여기 보시면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샘플로 하나를 구글에다가 몇 개 올려봤거든요. 구글에 찾을 땐 구글 맵으로 가시면 돼요. 이런 경위도는 구글 맵 들어가셔서 쉼표로 분리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지우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좌표가 나와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위성으로 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희는 지금 찾아야 하는 게 날짜잖아요. 아마 숫자로 돼 있을 텐데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요 근처에 뭐 12 이런 것도 나와서 넣어봤는데 없어서 이런 경위도를 여러 개 있어서 하나씩 다 넣어봤어요. 하나씩 다 넣으면은 요 안에서 조금씩 바뀌어요, 경위도가. 그래서 그 날짜를 이렇게 라벨로 추가를 하신 다음에 1번, 그리고 막 예를 들어 좀 뒤가 바뀐다 그러면 위치가 조금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라벨 또 추가하셔서 2번 라벨, 또 여기 그 다음 거 경위도를 넣으셔서 예를 들어 또 바뀐다 그러면은 또 오른쪽으로 또 가죠. 라벨 추가해서 3번. 이런 식으로 가시면 라벨이 계속 이어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라벨이 있죠. 깃발이 있는데 이거를 다 이으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1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라벨로 이어져요. 엄청 노가다인데 이렇게 이으시면 17이라는 게 나오고 결과적으로 September 17일 5pm이 답인 문제예요. 제가 일일이 하나씩 다 안 보여드리는 거는 시간 관계상 그런 거고요. 뭐 직접 해보시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강의 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찾는지 한번 강의한 바가 있으니까 구글맵 활용하는 방법은 전 강의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이게 굉장히 난해한 문제거든요. 네트워크 패킷 포렌식이랑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그냥 답만 놓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중에 풀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네트워크랑 관계가 없이 거의 코딩 문제라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데프콘 관련된 문제가 딱 넘어갔어요. 22번. 여기서부터는 또 산스라는 비영리단체 문제거든요. 이때 산스에서 CTF 문제가 나온 건데 산스 네트워크 포렌식 퍼즐 3번 샵 1은 이 3번 퍼즐에 샵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3번 하나에. 그래서 패킷이 이때 하나 주어지고 2번부터는 주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의 패킷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19번까지만 한번 풀어볼 건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산스 쪽은 오히려 좀 네트워크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도 쉽고. 16번 문제. 16번 문제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고 산스 문제 제가 먼저 계속 TCP/D 스테이트 보는 거는 프로토콜의 전체 흐름을 보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HTTP나 뭐 클라이언트 서버 쪽 통신이 어느 정도 이 정도 이루어졌고 별 다른 건 없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문제 지문을 한번 볼게요. 여긴 되게 지문이 의미가 있어요. 안과 맥스알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범인 인도 서류가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과 수사는 비밀리에 안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N의 어떤 그 활동을 누군가 감시해서 패킷을 캡처한 것 같고요. 이 N이 최근에 애플 TV를 구입했고 애플 TV의 IP 어드레스는 19168.1.10이다. 당신은 N이 검색한 내용과 그녀의 관심사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거의 뭐 민간사찰 수준인데 이 N의 애플 TV의 맥 어드레스 주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시작이 돼요. 그럼 애플 TV IP 어드레스는 알죠, 우리가? IP 어드레스 맥을 알면 돼요. 맥 주소. 맥 주소 알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와이샤크에서는 너무 간단한데 이렇게 보시면 IP 어드레스를 조회할 때 ip.addr 치시고 넣는 IP 어드레스를 치시면 이렇게 IP 어드레스가 나와요. 얘 기준으로. 이때 맥 어드레스는 이쪽
002500FE07C4 이렇게 나오죠. 통신하는 거는 이쪽 8점대 나오고 맥이 이렇게 나온 거는 아마 그쪽 062 맥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애플이라고 또 제주사까지 나와요. 애플 TV의 맥값 0025 00FE 07C4 이렇게 보셔도 되고, 리눅스에서 이걸 보고 싶다 그러면 TCP 덤프로 보셔도 돼요. 알아셔서 이렇게, 아니다, 호스트명을 입력해야죠. 네, 호스트명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냥 호스트명 입력하시면 맥 어드레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맥을 보려면 -2 옵션을 주시면 돼요. -2 옵션을 주시면 이 앞에 있는 IP 어드레스 나오고, 시간과 8점대 IP가 1V2로 보냈고, 플래그는 에크고, 뭐 스퀀시 넘버, 에크 넘버, 뭐 윈도우 사이즈, 옵션, 그리고 타임 슬레이트, 뭐 CER값, 랭스 나오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에 맥 어드레스가 나와요. 맥 어드레스가 이쪽. 지금 IP가 주고받는 게 아까 8점대가 192대로 보낸 거잖아요. 여기 보면 8점대가 192.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떼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TCP-2 옵션을 주시면 시간과 맥, OUI 언론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맥, 이 맥에서 이 맥으로 보낼 때 IP가 이렇게 8,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또 편하겠다. 이게 요 맥이고, 이 IP가 이 맥이에요. 그 정답은 이거고요. 맥 어드레스가 19168.12 이 맥인 걸 TCP 덤프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좀 생각보다 쉽죠? 네,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고요.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의 애플 TV는 HTTP 요청으로 어떠한 유저 에이전트 문자를 사용했는가? 즉, 애플 TV 아까 19168, 19168 1.12 HTTP 요청을 하는데 유저 에이전트는 무엇이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물론 여기 와이샤크에서 바로 볼 수도 있죠. 요청하는 거에 대한 뭐 HTTP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19168 1.12 이쪽으로 요청할 때 HTTP 요청을 뭘 보냈을까요? 얘가 요청할 때 유저 에이전트 값이 있어요. 유저 에이전트 값이 여기 써져 있죠. 유저 에이전트라는 거는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나 뭐 웹브라우저나 뭐 이런 구글 TV 같은 또는 파이썬 사용할 때 그 유저에 대한 주체 에이전트를 표시하는 헤더고요. 여기는 애플 TV 슬래시 2.4 버전 이렇게 찍어주네요. 정답은 애플 TV 2.4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리눅스에서 뭐 풀어볼 수 있는데요. TCP 플로우 같은 걸 좀 자주 쓰죠. 옵션 R 주시고 에비던스를 주신 다음에 이걸 따로 파일로 저장 안 할 때는 그냥 콘솔에서만 출력하고 싶을 때는 -C 옵션을 주시면 돼요. 이때 호스트 192.168.1.10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랩으로 유저 에이전트가 따로 안 보이네. 대소문자를 구분했나 보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유저 에이전트에 대한 각지 연속으로 나오죠. 아까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안 나왔는데 -i 옵션을 주면 이그노 케이스라고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알려드린 이유는 와이샤크로 보는 건 편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 데이터량이 크거나 우리가 어떤 단순화를 해야 되거나 데이터를 쪼개거나 또는 방대한 데이터를 접할 때나 뭐 인코딩, 디코딩이 유연하게 해야 될 때는 와이샤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둘 다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감안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애플 TV를 통해 N이 검색한 네 가지 검색은 무엇인가? 키 포맷은 그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이런 순서대로 풀라는 문제고요. 일단은 이거는 떤 식으로 요청이 들어갔는지 보는 게 좋은데 와이샤크로 보시면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이때 프로토콜은 아까처럼 IP랑 HTTP를 잡고 스테이틱스를 여기 보시면 HTTP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리퀘스트라는 거를 이제 스테이틱스에서 HTTP 리퀘스트를 누르면 요청한 목록이 나오거든요. 이 목록을 쭉 볼 수가 있어요. 리퀘스트 바이 호스트에서 애플 쪽으로 이런 걸 요청했고 AX 서치 아이튠즈 애플에서 또 이런 걸 요청했네요. 여기 보시면 HA, HAC, HACK, I 뭐 이렇게 쭉 검색을 되게 여러 번 했네요. 이게 검색 같아요. Q 옵션. 근데 뭐 순서는 모르겠어요. 얘가 소팅을 이렇게 했는데 시간 베이스로 정렬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니까 서치는 맞는 것 같고 인크리멘탈 서치 미디어 무비 Q-가 서치 같아요. 그래서 이 서치를 순서대로 보려면 사실 와이샤크에서 표기하는 거는 이 문자열 순서대로 소팅한 건지 시간이 아니거든요. 카운트나 어떤 이런 걸로 소팅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보려면 따로 타임베이스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TCP 플로우를 좀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TCP 플로우 R KBS에서 콘솔에만 찍겠다고 하고 소스 호스트가 19.16.8.1.10 하고 그래브로 get만 보겠다. 그럼 다시 한번 그래브로 아까 뭐였죠? q든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순서대로. 이게 시간 순서대로 나온 거죠. 얘는. 그 보면은 HACK 핵. 그 정답은 H 쉼표, HA 쉼표, HAC 쉼표, HACK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 사람이 검색을 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찾는 게 직관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찾는 것도 좋지만 같이 알려드리는 거고 정답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HAC, JCK 여기 정답이었고요. 다음으로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볼 게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는 N이 클릭한 첫 영화의 제목은 무엇인가? 첫 영화의 제목.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 쪽 TV를 사용해서 검색을 한 거예요.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이 HACK까지 입력을 해서 뭔가를 찾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걸 입력했고 그 다음에 이걸 입력했는데 우리가 여기 질문에서 원하는 거는 첫 영화의 제목 N이 클릭한 영화의 제목. 일단 검색을 했으면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클릭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핵을 찾은 다음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뭔가 클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get 요청 자체를 일단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한 다음에 그 패킷의 흐름 순서대로 보면은 검색한 다음에 다시 get으로 요청한 게 곧 그 영화의 제목이거나 또는 영화 제목이 들어있는 URL 아닐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어요. 보통 요청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이 그래브로
이번엔 소스가 아니라 그냥 호스트로 놓고 그랩으로 저 문자 전체를 검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A라고 놓으면 A에서 마이너스 10 두면 얘를 기준으로 다음 애프터 검색되는 한 줄 다음에 10줄을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B10이라고 넣으면 before 10줄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C10을 하게 되면 그랩의 위아래 10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얘 요청 다음에 어떤 통신이 주고받았는지를 순서대로 보려고 애프터로 놓고 100을 입력했어요. 100줄 정도. 그 다음에 more로 봤어요. 그러면은 이 핵이란 걸 입력한 다음에 이번에 8점대에서 8점대로 요청했죠. 리스폰스가 왔죠. 200OK로 응답이 왔고 네, 응답이 왔고 그 다음 쭉쭉쭉 뭔가 응답이 또 왔었는데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다시 요청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청을 했고 응답을 받아서 어떤 그 데이터를 받았어요. 여기까지 받았고 다시 요청을 하죠. BSS 뭐 애플 슈퍼 글로벌에서 무비 서치 이런 내용을 입력하는데 미디어 페이지 네임 무비 서치 핵 이거는 아마 그 요청에 대해서 다시 핵이라는 키워드로 요청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또 받고 요청이 주고받았다. 이것만 봤을 때는 뭐 크게 어디로 요청을 또 했는지 좀 부족하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핵이 들어간 거를 다시 한번 좀 더 늘려서 이렇게 좀 봤고요.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한 150 정도로 늘렸을 때 본 거는 이렇게 보시면 또 주고받고 URL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요청을 한 다음에 이게 핵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되고 나서 어떤 이미지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요청한 게 이런 뷰 무비 아이디 값이었어요. 아마 나왔던 그 도출된 어떤 영화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걸 누른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그 링크를 눌렀을 때 아이디 값으로 다시 호출을 게스로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 값을 이미지 파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이미지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로 보여줬겠죠. 여기에 대한 억셉 타입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이디 값 관련된 걸 요청을 했고 또 이어서 요청한 거는 이런 거였어요. 슈퍼 글로벌에서 페이지 네임 해서 페이지 vs 해커스 아이렌 그리고 소프트리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저는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한 게 결과적으로는 핵이라는 걸 검색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링크를 눌렀을 때 이렇게 링크가 가지 않았을까 여기에 영화 제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 별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값을 디코딩을 URL로 인코딩 돼 있죠. 디코딩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페이지 네임은 무비 페이지 vs 해커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거를 쭉 복사 붙여넣기도 해봤는데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 답은 해커스였어요. 해커스여서 정답은 이렇게 get을 요청한 다음에 응답을 받고 다시 요청한 값에 영화 제목이 있었다. 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일단은 그래도 멀티미디어보다는 설명들이 덜 난해하긴 한데 그래도 난해한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문제 자체가 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이나 뭐 네트워크 흐름이나 뭐 카빙하는 거 이런 절차나 원리나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력을 가지시면 돼요. 많이 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강의 전에 해보시고 안 풀리는 문제를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드리는지 한번 참고하신 다음에 질문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